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성마이맥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보느라 2학년 학생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 참 힘든 일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 종일 시험 보고 나서 저희 현강생들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쌤,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연락을 가장 많이 받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계산이 꼬였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평을 제가 듣고 이번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험 끝나자마자 이번 시험 어땠을지 영상을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다음 시험을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잘 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것들이 좀 키포인트였는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풀어보면서 일단 로그 성립 조건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왔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로그나 지수 문항을 풀어낼 때 계산을 좀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 계산을 넘어서서 애초에 그러한 로그의 표현이 등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체크가 됐어야 되는지 밑조건이라든지 진수조건 체크하는 것들이 다수 나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만 이걸 써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항에서조차 진수 조건을 더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쏟았다 하는 친구들이 저희 현강생 중에 정말 많았어요. 쌤, 그렇게 진수 조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시간을 너무 쏟았어요 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도 가끔 컨디션 안 좋을 때 풀다 보면은 풀었는데 선지의 답이 왜 없지? 진수 조건 체크 안 했지? 이런 경우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 문항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건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역시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추론과 해석을 하는 문항이 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그래프 개형을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가능한 개형을 추론하는 문항 당연히 출제가 됐고 절대값이어서 꺾였을 때 이게 어떻게 꺾여야 되는지 점근선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아니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역함수의 관계성 활용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프 관련 문항이 출제가 됐고 이따가 또 파트 나눠서 보시겠지만 그래프 관련된 문항이 4점짜리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 삼각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시험 정말 어려웠다 라고 느꼈을 법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외접원에서의 상황 분석인데 반원에서의 상황과 온전한 원에서의 상황이 둘 다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게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삼각함수의 활용 반드시 나옵니다. 원 안에서의 원주각 이동을 통한 그 후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적용하는 거 내신에도 충분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답 꼼꼼히 하시면서 도형적인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떤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지 발상 자체를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 이번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문항이 출제됐는지 살펴봐 주시면 일단 지수로그 삼각함수로 제가 나눴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수로그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삼각함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래프가 메인 테마인 문항들을 제가 따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노란 색깔 번호들이 4점짜리 문항들인데 어려운 게 지금 그래프 관련된 게 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값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이 연출되려면 그래프가 처음에 어떻게 그려졌어야 되는지 추론하는 문항들 또는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통해서 문항에서 주어지지 않은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여러분이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트릭들 많이 활용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했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스킬들을 활용하는 문항들이 나왔다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고 아니라면 좀 어렵다. 네.
약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잘 안 난다 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좀 길게 바라본다면, 수능까지 바라본다면 사실 그래프 개형 분석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대칭성,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두 개의 곡선의 평행이동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연습은 꾸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이 지수로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어려운 문항들이 뭔가 가능한 것의 개수를 따지는 문항들,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라든지 가능한 정수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조금 까다롭게 그동안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까다롭게 나왔고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외접원에서의 상황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내신에 그동안 많이 변형되어 왔던 모의고사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스타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실 때에도 지수로그는 범위에서 좀 지나갔다고 하지만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수열과 연관지어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수로그에서도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의 좌표를 AN이라 하자 하고 수열의 일반항으로 갑자기 급발진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약간 지수로그 배우고 잊어버려도 돼 이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본기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어낸 본인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 부족할 수 있었던 점들을 잘 메꿔 나가면서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서론은 마무리하고 그럼 지금부터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